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해인사가 있는 합천 가야산 계곡엔 바위마다 신라와 조선시대 문인들이 새긴 한시와 이름들이 아로 새겨져 있는데요. 1000년이 넘게 이어지는 옛 문인들의 발자취를 해인사 스님이 처음으로 연구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녹음이 우거진 가야산 아래 옥색 물결이 계곡 바위를 휘감으며 굽이칩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계곡의 바위마다 빼곡히 새겨진 한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가야산 홍류동 계곡 바위에 새긴 글, 석강문입니다. 계곡을 다녀간 선비의 이름부터 옛 성인을 흠모하는 추모시까지 조선 문인의 필체가 가야산 바위 수천 곳에 아로 새겨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가 저렇게 글씨를 써놨을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알고 나니까 조금 유심히 볼 것 같아요. 이곳 바위에 문인들이 글을 새기기 시작한 것은 천여 년 전. 신라 최고의 문장가 최치원이 가야산에 은둔하면서 바위에 시를 새긴 것으로 전해지자 조선의 문인들이 이를 기리기 위해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늘날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가 해인사의 스님이 3년 동안 석강문의 뜻과 문인을 조사해 처음으로 책으로 펴냈습니다. 석강문들은 조선시대의 생활의 기록, 당시 살아가는 선비들이나 민초들의 생활의 기록입니다. 좀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옛 문인들의 숨결이 깊은 산중바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유통으로 특화된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이후 중소기업의 판로가 한층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를 확보하며 지역 제품들이 골목 상권부터 면세점까지 폭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 7,500여 개의 점포를 갖춘 한 편의점입니다. 부산의 한 중소기업이 국산 종자를 개발해 만든 팝콘이 진열돼 있습니다. 편의점의 유통망을 이용해 물류비를 크게 줄이게 돼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 판로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쪽을 이제 판매를 하다가 백화점, 면세점에도 최근 지역 중소기업 제품이 처음 입점했습니다. 관광 기념품부터 생활 소품까지 지역 중소기업 12곳이 입점해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면세점 입점하게 된 거는 저희 기념품 홍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부터 대형마트, 면세점에 걸친 대기업의 촘촘한 유통망을 잘 활용한 덕분입니다. 오프라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문을 연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는 부산의 중소기업 8곳이 입점했고 이번 달 7곳이 추가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지역 특산물 홈쇼핑 진출 등으로 센터 출범 4개월 만에 중소기업 총 매출이 40억 원 정도 늘었고 35억 원의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저희들 2,300억의 지금 펀드를 조성 중에 있고 이게 내달 되면은 곧 이제 그 중소기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보다 많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등 관련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지원 효과를 높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함양군 농월정 계곡에서 52살 정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일행들과 함께 등산을 한 뒤 수영을 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12시 반쯤 김해시 동상동의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63살 김모 씨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고 가재 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다용도실에 양초를 켜두었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가 흉기를 들고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을 위협한 뒤 금품을 뺏은 혐의로 4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새벽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36살 이 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 300여만 원어치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일 교환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야마구치현 미네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호우에 대비한 방제 수업이 열린 소식 등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5년 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야마구치현 미네시의 한 초등학교. 집중호우로 토사가 쏟아지는 상황을 가정한 구조와 피난 수업이 열렸습니다. 방제 전문가인 메야마 나오키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모래와 자갈, 물이 들어간 실험기구를 통해 자갈이 모래보다 빠른 속도로 흐르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또 토석류는 빠른 속도로 흐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도망치면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난 정보 지도를 사용해 집에서 대피소까지 위험한 곳이 없는지도 확인했습니다. 土砂崩れは普通の車の速さだということが初めて知りました。危険だな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 모내기 전에 논에서 학생들이 흙투성이로 스포츠를 즐기는 행사가 시모노세키시에서 열렸습니다. 시모노세키시 한 초등학교 근처 논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전교생 84명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준비 체조를 마친 뒤 논에 들어가 장애물 경주 등 4가지 종목을 겨뤘습니다. 또 줄다리기에서는 허리까지 진흙에 잠겼지만 미끄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며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르누르して気持ち悪かったです。 KBS 뉴스 최민보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오후로 갈수록 점차 경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비가 지나면서 낮 동안에도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자정까지 10에서 30mm 정도입니다. 또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그쳤다 내리길 반복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지나겠고 수요일과 목요일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후로 갈수록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먼저 아침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21.4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7도, 창녕이 29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비가 지나면서 우리 지역의 평균 습도도 높아져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렇게 기온이 높아서라기보단 습도가 높아져 불쾌감이 자주 들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산 챙겨야 할 날들이 많겠습니다. 목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2조 원대의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삼성중공업도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추가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나이지리아와 호주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지난해 1분기 공사 손실 충당금 5천억 원을 실적에 반영했지만 이후에도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내 1위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세계 조선 경기 불황과 해양플랜트 부문 손실로 사상 최대인 3조 2천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년도 체납 세금 가운데 31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체납 세금 125억 원 가운데 목표 징수액의 84%에 해당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한 체납액보다 48% 더 증가한 금액입니다. 진주시는 하반기에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재산 추적,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하동군이 오는 10월 토지문학제를 앞두고 토지문학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토지문학상 작품 공모 분야를 보면 평사리 문학대상의 시와 소설, 수필 부문, 평사리 청소년 문학상은 소설 부문 등 2개 분야로 오는 9월 4일까지 접수받습니다. 분야별 당선작은 오는 10월 9일에 개막하는 2015 토지문학제 행사장에서 발표됩니다. 통영 출신인 한국현대미술의 거장 고 전영님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술제가 통영시 일대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와 통영시가 주최하는 이번 예술제는 내일 전영님 거리 선포식과 화비 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김해 문화전당에서는 전 화백의 대표 작품 66점이 전시되는 전시회가 열리고 23일에는 통영에서 기념 시화전이 마련됩니다. 또 다음 달 20일에는 전 화백의 이름을 딴 미술상 시상식과 함께 오는 9월엔 전국 각지에서 학술 세미나도 함께 마련됩니다.
경상남도의 여성 간부 비중이 증가하고 여성 공무원의 승진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은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이 유리한 주목과 차석 15명 가운데 27%를 여성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이번 인사에서 최고위직은 이번 인사관에 최초로 여성을 승진시켰고 지난해에는 첫 여성 인사과장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창녕 하만보 인근의 녹조 현상을 막기 위해 남강의 수질 관리에 나섰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 5월까지 남강의 총인 농도가 1리터당 0.042mg으로 낙동강 본류의 총인 농도인 0.037mg보다 높다며 남강이 지나가는 진주시 하만의령군의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수질 강화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명곡 지하차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통행이 부분 통제됩니다. 이번 통제는 명곡 지하차도 중앙벽체 보수공사 때문에 이뤄지는 것으로 도청 방향은 전면 통제가 이뤄지고 마산 방향은 1차로만 통제됩니다. 세계 4대 오케스트라를 만나다 뉴욕 필하모닉이 내일 저녁 8시 진해 문화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상영됩니다. 김해문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리듬과 빛의 축제가 오는 24일부터 김해문화전당 그린내공원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관람객 참여형 전시 코끼리 주름 펼치다가 다음 달 9일까지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